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공기입니다. 혹시 촌놈 마라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라톤을 뛰는데 초반에 100m 달리기 하듯 신나게 달리다가 나중에 고꾸라지는 그런 달리기를 촌놈 마라톤 뛰듯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면 딱 이 말이 생각납니다. 42.195km 이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코스 파악과 체력 안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풀코스를 완주하려면 처음에는 5km, 그 다음에 10km, 또 그 다음에 하프 마라톤 이렇게 뛰어서 실력을 키운 다음에 풀코스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마라톤을 뛸 수 있는 거죠. 정치를 1도 모르면서 선거를 가볍게 보고 지지자들의 환호에 도취돼서 신나게 뛰다가 지금 힘이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하죠? 선거는 지금부터 아닙니까? 준비도 안 되고 정치 1도 모르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우리는 충분히 봤습니다. 생방송 배공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저는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주가 조작. 주가 조작. 그러면 이체 양명주로 합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수근 상경의 희생에 따른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이체 양명주. 온 국민이 잊지 말자 이체 양명주를 외치면서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농단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이채양명주 5대 실정을 심판할 것입니다. 지금 정어리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참치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어제 저희가 700세트 정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오후 4시쯤에 다 완판이 돼가지고 저녁에 바로 추가 물량을 긴급 공수했다고 합니다. 혹시 어제 주문하셨는데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모두 출고한다고 하니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정어리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이 생참치 회로 먹어도 좋지만 스테이크처럼 살짝 구워 먹어도 맛있고요. 또 잘게 썰어서 그걸 회초밥이라고 그럽니까? 회 비빔밥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추가 확보된 물량은 아직 정확히 듣지는 못했는데 이것도 금방 동날 수가 있으니까요. 주말에 가족들하고 같이 드시고 싶은 분들은 오늘 바로 주문하시면 내일 도착한다고 하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즐기시기 바라고요. 김영우님, 오늘 참치 배송 오네요. 주말에 즐겁게 먹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오늘 또 불금이죠. 오늘 혹시 도착하신 분들 참치랑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정어리TV가 시작한 이체 양명주 운동, 이제 정말 여기저기 많이 외치면서 범국민적 운동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체 양명주 디퓨저, 우리 정어리언님들 다 구매하셨을 텐데 주변에 많이 선물하십시오. 그래서 이체 양명주 운동이 더 퍼져나갈 수 있게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미국에서 안부를 전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엔지님,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 산호세 실리콘밸리에 살고 계시고, 미국 너스 프리실라님은 위스콘신주 병원에서 RN으로 근무하십니다. RN이면 리지스터드 너스라고 아주 정말 국가시험 합격하신 그런 간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오늘 아침에 미국 너스 프리실라님, 이채 양명주, 오늘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일 끝나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개목을 조르는 걸 물리치고 생방 사수하려고 거절하고 집으로 바로 달려왔습니다. 생방 보면서 정어리언님들이랑 수다 떠는 게 더 좋아요. 모두들 안녕하세요. 아침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안부 전합니다. 미국에서도 이채양명주 운동 널리 퍼지게 해주시고요. 아, 예, 이호영님, 방콕에서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와디캅, 거쿤캅. 예, 드래곤씨님 어제 수술 12시간 받는다고 하셨는데 수술 잘 끝나셨나요? 빨리 완쾌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정윤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 준비위원장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윤미 변호사님은 오늘은 오른쪽에다 이름표를 다셨네. 네, 왼쪽에 다는 건 몰랐습니다. 네, 왼쪽에 다시 고쳐달겠습니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나요? 그럼 다시. 네. 네. 그렇다고 그래서 뭐 우리가 우익이라고 보겠습니까? 네. 우익은 아닙니다. 네. 어제 밤에 막 이쪽 저쪽에서 우수수 소리가 났는데요. 특히 도태우 변호사 공천 취소가 됐지요. 정우택 의원도 공천 취소가 됐고, 그걸 보면서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 취소가 됐는데 저는 이 사안을 좀 다르게 봅니다. 정봉주 의원은 공천이 확정된 다음에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태우 변호사,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잖아요. 그리고 공천이 됐는데 이 문제가 됐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공천을 줬어요. 그래놓고 공관위원장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왜 공천 계속 밀고 가지? 왜 취소해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호남 간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또 대통령 호남 가는 거하고 날짜가 또 그렇게 딱 맞는지도 참 궁금하지요. 정우택, 공천하기 전부터 돈 봉투 계속 논란됐잖아요. 그래놓고 공천 줬잖아요. 근데 이제 또 취소해요? 이거를 보면은요, 그동안에 얼마나 국민의힘 공천이 조용했다, 이런 게 다 허구였는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힘 공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그 허구의 끝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이제 한동훈 말빨도 안 먹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태우 변호사, 왜 공천을 그렇게 굳이 주려고 했을까요? 이번에 아주 국민의힘에서 당선되기 쉬운 경북 지역에 주목하는 사람이 저는 세 사람입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 대구에 공천 줬죠. 대구에서 국민의힘 후보 웬만하면 당선되죠. 이제 뭐 대구도 많은 시민들이 의식이 깨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형사 변호인이었어요. 윤석열 몇 번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지요.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혹시 박근혜 몫으로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목 챙겨줘야 되니까 이건 뭐 한동훈도 어쩔 수 없고 그랬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못 버텼을까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5.18 북한군 개입설 이야기했는데 또 이번에는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했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 검증이나 제대로 했습니까? 공천 취소하기는 했지만 어떤 소리를 짓거려댔는지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문재인의 이러한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라는 그런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이어갑니다. 실제로 뇌물 혐의가 있던 정치인은 죽음으로 영웅이 되고 그 소속당은 그로 인해 이익을 보았으며 장윤미 변호사님. 네. 죽어라 뭐 그런 얘기예요? 대단히 부적절하죠. 이런 말은 사람의 생각을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의정활동에 투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물었어요. 5.18 관련해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검증 제대로 한 거 맞느냐? 한 거 맞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공관위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양성 차원에서 접근했고 평가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살펴야 된다라고 하니까 다시 공천 확정을 마침표를 찍어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 이거 국민 눈높이에서 제고한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게 국민 눈높이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이요. 서진 정책하겠다. 광주에 대해서 예우하겠다. 호남도 신경 쓰겠다 하는데 아, 거짓이었구나. 이 사람들의 정치적 DNA가 전혀 바뀌지 않았구나. 그걸 메이크업하기만 했구나. 라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정성 있는 호남, 나아가서 유권자들을 대하는 태도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강성 지지층 눈치 봤을 거예요. 도태우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었죠. 그거 아니면 공천이 과연 됐을까? 물음표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천됐을 것인가? 강성 지지층이 밀었던 부분이 있죠. 철회했을 때 두려웠을 겁니다. 본인들의 코어 지지층을 놓칠까 봐. 그런데 수도권 민심에, 수도권 표심에 영향이 마이너스라는 걸 아니까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일련에 매끄럽지 않고 이런 껄끄러운 과정들 국민들이 일단은 다 지켜보셨습니다. 근데 김성환 평론가 저는 궁금한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재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랬는데도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공천 유지 결정을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내부 경론이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말이 그동안은 좀 먹혔는데 이제는 먹히지 않는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약발이 다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거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한 위원장이 그동안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걸 끌어올리는 역할을 어느 정도 했는데 지금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발 더 못 나가게 되면 한동훈 효과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에 이 TK 여론을 의식하는 그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영하 변호사 공천 문제하고 같이 도태우 변호사도 논란이 됐잖아요. 물론 경선을 통과하긴 했지만 그랬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눈치를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 대통령을 배려해서 그런 사람들이 공천이 되도록 일부러 공천 룰을 짜고 만들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때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이 비토를 놓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심드렁하게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급할 때마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구애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달리 말하면 박 전 대통령 관리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지지층이 분열될까 봐 걱정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의식하게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을 계속 살폈던 거예요. 살피다가 그러니까 TK 여론도 그걸 알았던 거죠. 아,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살피는구나. 눈치를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도태우 변호사의 경선에서도 당원들의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었던 거죠. 결국은 박 전 대통령하고 얘기를 연결짓지 않고선 설명이 안 될 것 같고요. 그게 거꾸로 말하면 처음에는 영남권 여론을 눈치 보기 때문에다. 그래서 그냥 공천 뒤집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영남권, 그러니까 특히 대구의 촛불행동에서 밝힌 거 보면서 아마 뜨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구 시민을 모욕하는 거다. 아니 5.18 북한군 개입설 얘기하는 거를 대구 시민 눈치를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대구 시민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오히려 이쪽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때는 못 받아들였겠지만 지금 수도권에서 아우성 치고 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신인기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근데 저는 사실 보수에서 많은 그런 역사에 대한 논쟁이 강하게 있었고, 제가 사실은 자유한국당으로 상징되던 그 보수,
그 보수에 대해서 이건 보수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그걸 바꾸기 위해서 사실은 보수정당에 들어갔었고, 그때 이제 정권교체 국면에서는 아, 보수가 바뀌는구나. 이제 좀 정상화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국민들께서 아마 정권교체의 기회까지 겨우 주셨을 겁니다. 그 작은 신뢰의 미라를 가지고 아마 국민들께서 표를 주신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건 뭐 보수도 아니고요. 수구나 구태나 뭐 역사 왜곡 내지는 이제 조작 세력으로 지금 이제 전락을 해버리는 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지금 이 세력은 국민들 앞에 이제는 정치적 심판을 넘어서 전 역사적 심판까지 이번에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너무나도 타당한 그 증거가 아마 이 도태우 후보 공천권 아니냐. 이번에 뒤늦게 이제 취소를 하긴 했습니다만은요. 저는 보수에서 5.18에 대해 가지고는 YS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했고 특별법까지 제정을 했거든요. 근데 어디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당권을 잡고 과거로, 그것도 뭐 민정당이나 민자당 시절로 지금 다시 되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이없는 행태들은 전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탄핵 이후에 겨우 국민들께서 살려줬던 그 정치 세력에 대한 그냥 고마움을 잊어버린 것이고, 전 이제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속지 않으실 그런, 저는 이번에 이 도태우 공천을 통해서 국민들이 확실히 아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택 의원은 또 어떻습니까? 돈을 돌려줬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 돌려받았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정우택 보좌관은 아예 노골적으로 후원금 좀 내주라 그렇게 했던 사실도 다 지금 드러납니다.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그냥 염치불구하고 부탁 좀 할게. 네네네네네. 우리 의원님 그 후원금 좀 내줘라. 아 그럴게요. 예예예. 저기 내가 그 저기 후원 계좌를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낼 테니까 100만 원 단위로 해서 네 형편대로. 형편대로인데 100만 원이면 좀 센 거 아니에요, 장유미 변호사님? 이거는 완전 형사상 강요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카페 사장님은 본인이 이 입지한 그 식당 카페와 관련해서 무슨 상수원 이슈가 있어서 정치인한테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후원금 좀 내봐봐라고 뭐 친소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반말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CCTV에 돈 봉투를 줬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이런 해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 만류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억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엔 나중에는 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카페 사장도 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냅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수사를 받게 됐거든요. 그럴 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이 일이 일파만파 커지니까 그냥 진실을 이야기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도 의뢰인들한테요. 의뢰인들이 막 이러저러한 약간 과장되고 이런 얘기 특히 형사 과정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억울하다고 하면서요. 전 그렇게 얘기해요. 거짓말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럽니다. 이게 너무 여러 교차 검증이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하면 이야기에 살이 벗고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이게 믿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 카페 사장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저 사실 돈 봉투 돌려받은 사실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신빙성이 왜 높으냐면요. 본인의 처벌을 감내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무게감이 상당히 있는 건데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 정식으로 후원 계좌로 했다라고 하면서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했죠. 이게 시스템 공천인가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단수 공천 받았다는 말 한마디 떼가지고 맥락을 다 제거하고서는 단수 공천 아닌데 경선했는데 이러면서 형사고발했죠. 저 이러면 유권자들 표 얻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서환 평론가,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경선을 했나요, 그 지역에? 네, 경선했습니다. 그걸 왜 경선에 붙일 생각을 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 가요. 컷오프를 했었어요. 일단 경선을 붙이고 난 다음에 아마 그 정우택 의원이 지금 5선이죠. 굉장히 선수들도 없고 우리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또 당시 사실 저도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정우택 의원 보좌관한테 돈 안 받았는데 돈 받은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상에 다 나왔으니까. 네, 저도 이제 제가 돈 받았다고 말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안 좋게 전화를 끄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정우택 의원이
사실 이 문제가 아킬레스건이 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보좌관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 돌렸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았다. 공식 후원금 다 처리했고 다 되돌려줬다. 이렇게 그 당시에도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 카페 사장이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뭔가 막을 수 없었던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걸로 그냥 끝냈을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일이 터지고 나니까 도저히 뭐 국민의힘 안에서도 방어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애초에 의도는 도태우 변호사 문제는 어제 진짜 급박하게 돌아와가지고 밤 10시 한 30분 다 돼서 한 20분쯤에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우택 의원 건을 먼저 치면서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치면서 다른 문제는 좀 상대적으로 이 시선을 좀 돌려가면서 민주당이 정봉주 의원 처리 문제나 이런 것들만 좀 어느 정도 버텨주면 도태우 변호사도 가급적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민주당도 정봉주 의원 그냥 그 컷오프 할 것 같으니까 이걸 그대로 두게 될 경우에는 수도권 쪽에 엄청난 압박이 될 거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이 아마 아우성을 쳤을 거라고 봐요. 이거 그대로 뒀다간 수도권 참패한다. 이러면서 당에 아마 거세게 얘기가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들이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난센스냐고요. 한동훈 입만 열면 돈봉투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또 뭐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습니다. 뭐 5.18 어떻게 뭐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딱딱딱 터지면 그 말이 어디로 가겠어요, 신인기 위원장?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국회에 와서 뭐 노웅래 의원을 향해서는 뭐 부스럭거리는 돈봉투 소리를 국회에 와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돈 없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고, 뭐 송영길 대표 관련해서도 돈봉투를 계속 지속적으로 정치 공세의 한 수단으로 활용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우택 의원, 이분은 지금 국회 부의장을 지내고 있을 정도로 중진인데, 이분은 뭐 부스럭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돈봉투 받는 장면 자체가 나오고 카카오톡까지 지금 증거가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사안처럼 이것도 뭐 몰카 공작이라거나 아니 뭐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라거나 이런 해명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아주 다행스럽게도. 근데 지금 뭐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 대한 공천 취소를 했습니다만은 뭐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아 자기 부정이구나, 자기 모순이구나라는 비판을 또 직면하게 된 것이고, 지금 정우택 후보도 지금 당의 결정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제 좀 무소속 출마까지 좀 시사하는 발언을 방금 아침에도 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넘어야 될 산은 본인이 내뱉은 말들 때문에 아마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조용한 공천이 됐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29일 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해야 되는데 현역 의원들 날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현역 의원들 다 예 그냥 다시 하십시오 이렇게 했으니까 조용하고, 또 몇 명 날리려면은 야야야야 알지 뭐 했을 거고, 그렇게 했다고 국민들이 그걸 받아줍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태우, 정우택 다 이제 정리가 됐는데, 지금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해찬은 어쩔 겁니까? 이건 뭐 하루가 지나면 또 하나 나오고, 밤새고 나면 또 하나 나오고, 엊그저께 논란이 됐던 것들, 뭐, 난교? 그 난교, 그거 혹시 자막 있나요? 참, 부끄러워서 읽기도 쉽지 않은 거였는데, 여기 있네요.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집적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 어떻게 젊은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 참, 제가 그때 뭐 좀 표현을 뭐 했죠. 리버럴 하니까. 또 이번에는 대학생들, 전공서적 비용에 고통받는 대학생들을 향해서 한심하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전공서적 책값 아깝다고 징징거리는 대학생들이 제일 한심하다. 한 학기에 20만 원이 아까우면 그냥 대학 다니지 말지. 길들여져 버린 20대를 동정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아니, 신인규 변호사하고 장해찬하고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가 더 많은가? 제가 한 2살 정도 위일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 신인규 변호사보다 더 젊으네. 저희 또래죠. 예, 2살 어립니다. 근데 오늘 또 뭐 나온 게 있다면서요? 근데 지금 장예찬 후보, 현재까지 후보인데 전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은 거의 막말 제조계를 넘어서서 이분이 당에서 최고위원 지냈거든요. 막말 최고라고 지금 최고봉을 찍고 있는데 또 오늘 나온 내용들은요. 뭐 이런 글을 썼어요. 2013년도에 뭐 후원금 관련된 건데요. 남자들은 룸 2번 갈 거 한 번만 가면은 몇 명을 후원할 수 있냐. 여자들은 백 좀 작작 사라. 뭐 이런 얘기를 또 했고 또 이거 댓글로 쓴 건데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가로수길에 출몰하는 여성들의 미모에 대해 진지하게 품평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쓰고 그러니까 거의 뭐 성에 대한 발언이나 내지는 지금 20대에 대한 이런 발언들 거의 뭐 가리지 않고 거의 난사 수준의 망언들을 과거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저는 최소한 공직을 갖겠다라는 사람이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언젠가 평가받을 거란 생각 안 했을까요? 저는 그 무모함에 대해서 좀 경악스럽고요. 어떻게 이런 발언을 페이스북만 찾아도 지금 캡처본이 수시로 나오고 있어요. 거의 분 단위로. 이렇게 막말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컷오프를 하지 않고 무슨 자신감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공천을 하는 것인지 정부에 있을 때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아무 인사검증 안 하면서 뭐 학폭이든 뭐든 다 통과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장해찬도 거의 이거는 뭐 국민들의 정신을 폭력하는 수준의 전 망언을 지금 난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젊은 친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그것이 놀라운 게 아니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가 더 놀랍습니다. 또 서울 시민 의식을 비판하는 그런 글도 올렸던데 그것도 비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글을 썼어요. 시민 의식과 교양 수준으로 따지면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 아니 그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이 좀 딱하다 뭐 이런 생각할 정도로 본인이 그렇게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 뭐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민주당에서 청년 대변인이 공격을 했더군요. 그것도 들어보죠. 일본 예찬, 장해찬 후보는 그렇게 국회의원 자리가 탐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본인이 예찬하는 일본 총선에 나가십시오. 저급하고 교양 없는 것은 일본에 대한 사대주의에 빠져 국민을 비하하고 일본의 발톱 때마저 예찬하는 장해찬 후보입니다. 양심이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있다면 당장 사퇴하십시오. 김성한 평론가 저런 생각을 왜 하게 될까요? 12년 전이잖아요. 예. 그럼 지금보다도 그때 아마 훨씬 젊었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를 그때 장해찬 후보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무실에 좀 잠깐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대선에 좀 뛰어들어가지고 돕기도 하고 이런 시기하고 조금 맞물리나 아니면 그 전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거든요. 아마 개인적으로 이걸 또 SNS를 하면서 이게 지금 이제 다시 또 불거지는 것 같은데요. 정치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거죠. 이게 과거에 이제 서울 시민과 일본 사람을 비교하면서 뭔가 좀 서울 시민의식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일본하고 비교하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오늘 국민의힘에선 앞으로 태도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런 사안들이 몇 개가 더 나오면 과연 버팅길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무엇보다도 이번에 경선에서 이겼잖아요. 이기고 난 다음에 이것도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했다고 본인이 공개를 했잖아요. 모 유튜버에 나와서. 이게 굉장히 큰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곧바로 윤 대통령의 부담이 되는 일이 될 거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도태우 변호사 공천 취소한다고 할 때 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도태우 변호사 공천을 못 취소하는 이유는 장해찬 후보 때문이다.
왜냐하면 도토 변호사를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재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는 도토 변호사를 치면 장해찬 후보도 쳐야 되기 때문에 장해찬 후보를 막기 위해서라도 도토 변호사를 못 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왔다고 얘기가 보도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지금 장해찬 후보가 계속 지금 막말이 추가로 나오면서 이게 결국 대통령한테 부담을 지우는 일이 될 경우에는 막기가 쉽지 않은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런 입장 밝혔거든요. 예. 장예찬 후보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후보 결정을 취소하겠다. 새로운 사실이. 그러면은 방금 전에 소개하신 거 하기 전이에요? 그 후에요?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추가로 지금 시점에 두 개를 더 소개해드리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장예찬 후보가 2014년도에 쓴 글인데요. 셀카 수백 장 찍는 못생긴 여자를 향한 분노의 포스팅. 못생겼다니까 이제 분노를 한다는 거죠, 여성에 대해서. 이런 말. 이거 또 하나는요, 2013년도 글인데, 커플티 색이랑 디자인 똑같이 맞춰 입은 신혼부부들이 제법 많네. 결혼하면 다들 제정신이 나가나 봐. 뭐 이런 식의 발언까지 지금 수시로 방송하는데도 제보가 들어오니까 이게 장동혁 총장님이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터진 입이라고 막 얘기를 했군요. 글을 아는 게 죄네. 글자를 아는 게 죄인 것 예. 같은데요. 청년 정치인이라고 호칭하는데 반대합니다. 나이만, 생물학적인 나이만 청년인 것 같아요. 아주 노회한 정치인들 뺨치게 사실 정치권에서 활동을 했죠. 왜냐하면 아주 진영 논리에 매몰돼 있거든요. 상대방을 조롱하고 희롱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을 본인한테 갖다 대면 반어법이었다든지 아주 뭐랄까요, 교묘하게 빠져나갔어요. 우리가 그런 행태에 청년이란 단어를 붙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평가하고 대상화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건 묘제라는 필명으로 썼던 여러 웹소설에서 나타나 있죠. 반성 한번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광지에서 사진 찍는 여성에게 못생긴 여성을 보고 내가 본인이 드는 소회를 남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역 비하 발언은요, 부산에 대해서도 교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민주당의 한 정치인이 청년 정치인이었는데요. 아, 부산에는 나무 토막만 갖다 놔도 당선이 된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부산 비하 발언을 할 수 있냐고 후보 사퇴하라고 그랬었습니다. 본인은요, 동일한 잣대로 양심에 한번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본인은 국민의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후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이 과거에 했던 발언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이거 하나 또 들어왔는데요. 제가 남자로서, 제가 방송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죄송한데, 장동혁 총장님한테 알려드려야 되니까 제가 개인 번호가 없어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이거는 제가 기분이 나쁩니다. 뭐냐면요, 2013년도 1월 6일에 새벽에 쓴 글인데 장예찬 씨가 쓴 겁니다. 오늘 새벽의 결론. 남자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나 포함해서. 그러더니 댓글에다가 방콕에서도 남자를 조심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뭔가 방콕에서 남성한테 뭔가 본인이 당했는지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남성이 다 이유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다 쓰레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같은 남성 아닙니까? 왜 이런 발언을 하고 다닌 것인지 본인이 좀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심각하네요. 콩이맘님이요. 진짜 저 동아리를 조사불고 싶다 그러셨는데 지금 계속 나오죠. 어제 우리아님께서 댓글에 이런 걸 좀 공유하자고 보내신 게 있었어요. 난교 예찬, 봉투 우택, 이토 일종, 일배 태우, 파티 덕흠, 친일 수연. 종합 선물 세트입니까?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뭐가 터졌습니까?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이종섭 호주 대사도 아닙니다. 우리 신영기 변호사님이 피의자 이종섭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호주에 가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이럴 생각을 하는지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건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 이제 수도권 특히 뭐 경상도 쪽인 이제 뭐 좀 더 쉽게 승부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이 난리가 났죠. 지금 뭐 팍팍팍팍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걱정하는 목소리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조정훈, 박민식, 윤희숙, 이상민은 수도권은 아니지만 네 사람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호주 대사의 출국, 뭐 대통령이 임명권을 존중합니다만 꼭 총선 전에
이렇게 추구하는 게 맞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영끌이에서 한석 한석을 승리해야 되는 수도권 지역의 후보로서는 아쉽죠. 정무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선거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뭐 야당에서는 그런 이제 프레임으로 공격할 것이 저는 충분히 예상되지 않았을까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대사 부임 시기를 물론 이제 외교 관계가 또 촉박하게 가고 이런 사정은 있겠지만은 좀 깔끔하게 여기서 정리를 하고 또 부임을 했으면 네네.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네네. 또 뭐 그런 부분은 어떻든 우리 이종섭 전 장관께서 또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해주면 하는 바람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국민들의 우려가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좀 수사 대상인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멀리 바다 건너 가신 분이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적극적으로 저는 해소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사 스스로 본인이 언제라도 수사상 필요하면 비행기 타고 날라오겠다, 날라와서 성의껏 수사 받겠다, 당장 날라오겠다 이런 입장 표명 같은 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라도 있어야 국민들께서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뭘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수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구나 정도는 그래도 안심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을 물으시면은 저는 그 호주 대사 철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으로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물론 보시는 이제 거고. 대통령이 뭐 임명하고 인사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뭐 100% 다 순백처럼 오를 수는 있겠습니까? 윤석열한테 충성한다고 해도 윤석열 덕택에 뭐가 됐다고 해도 자기 목이 달린 문제면 그건 또 확 돌아설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지금 몇몇 사람들 아닙니까? 김성한 평론가. 내가 목 떨어지게 생겼는데 박민식 윤석열 아니라 윤석열 할아버지라도 자기 떨어질 것 같으면 등 돌리죠. 네, 맞습니다. 탈당 요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게 좀 맥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서 보수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후보들, 특히 중진급에 해당하는 또 지금 이제 박민식 전 장관 얘기도 나왔지만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안철수 후보 전부 인터뷰를 해서 이종소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계속 나왔거든요. 당내에서 한동훈 효과 약발 다 떨어져 간다. 대통령한테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 해결하라고 얘기해라, 건의해라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종섭 문제 때문에 막 불만이 빵빵하게 지금 국민의힘에 차올라온 거예요. 한동훈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당 지지율도 한동훈 효과 이제 다 봤기 때문에 끝까지 다 왔다는 생각이 있는데 원톱 체제도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선대위 체제도 지금 이 문제 얘기를 대통령한테 제대로 안 하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이 떠밀려가지고 대통령실에 지금 얘기하기 직전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목구멍에 차오른 거예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아니야 이거는 공원유착이야. 이거 공작이야. 그래서 팍 하고 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찍소리 하지 마. 선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후보들은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절대 언급하지 마. 한동훈도 이 얘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순간 대통령하고 지난번에 그 사태처럼 잘라버리든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경고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맥락상 맞아요.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어제 인터뷰죠. 어제 대통령실에 입장 나오고 난 다음에 아무도 이제 말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명품백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윤 대통령을 열심히 옹호해주는 조선일보가 오늘 솔루션을 제시를 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나가 있는 이종섭이 일단 들어와라. 들어와서 대리체제로 일단 돌아. 두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하게 한 다음에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나가라. 이게 조선일보가 제시한 솔루션이에요. 조선일보 답네요. 그러면은 해법이 될까요?
안 되죠, 지금. 안 되는데 이것만이라도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한테 요것만이라도 대통령실한테 얘기해가지고 요것만 관철해. 요거라도 관철하면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직접 말은 못 하더라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번 선거를 이렇게 이제 치르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림으로 이렇게 가보려고 했겠죠. 야, 나는 말이야 전국 각지를 돌면서 막 이거 줄게 저거 줄게 막 이렇게 할 테니까 네가 그쪽에서, 나는 이제 지금 완전히 인기가 바닥이니까 네가 가면은 좀 새롭게 뜨지 않겠어? 한번 해봐봐. 내가 뒤에서 팍팍팍팍 저 포탄을 쏴줄 테니까. 그랬을 거예요. 한동안 맨 처음에 딱 가니까 막 간 데마다 야, 뭐 젊은 오빠 왔네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완전히 도취됐을 거고. 그게요, 그렇게 하는 게 정치가 아니거든요.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국민의 마음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과 눈을 맞추고 국민한테 마음을 줘야 합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살 수 있는 거죠. 압수수색 캐비넷 가지고 국민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꼴이 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금 보면은 2년간 쭉 돌아봅시다. 이채양명주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어떤 분께서 그 글 주셨는데 제가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소개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찾아보고 그 오송 참사 유가족 분이신데요. 이채양명주 참 좋은데 오송 참사 유가족이다. 우리도 너무나 힘든데 이채양명주에 들어가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맞아요. 정말 우리가 지금 그걸 잊어버린 것은 아니고요. 이채양명주 잊지 말자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요. 이채양명주죠. 그냥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채양명주 하면서 오송 참사 절대 잊어버린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러고도 손 한 번 안 잡아줬잖아요. 눈 한 번 안 마주쳐줬잖아요. 그래 놓고 뭘 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 지금 참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뭐 이제는 된 것 같다. 이재명만 어떻게 하면 뭐 그냥 뭐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한 거죠. 그 틈에 야, 지금 나가면 뭐 문제 없지 않겠어? 이제 뭐 나도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위에서 한번 잘못 판단하면 밑에서 얘기를 못하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안 들을 거고. 그러니 이런 사달이 나는 겁니다. 정권 심판론, 제가 시작할 때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총선은 그거 하나다. 이번 시대 정신은 정권 심판이다. 만약에 이번에 심판하지 못하면 지난 2년보다 더 험한 3년을 살아야 된다. 그걸 견딜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딱 했다가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제 막 우왕좌왕 하는데 어때요? 네. 장유미 변호사님, 요즘에 수도권 엄청나게 흔들릴걸요? 좋지 않죠. 제가 이제 격전지 KBS에서 일주일 단위로 여론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난 KBS 지표 기준으로 보면은 더 차이를 벌렸어요. 물론 이 지역구 미세 조정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국민 여론 좋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상징적인 지표로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요. 당 지지율은 그래도 나와요. 국민의힘이. 그 지역에서 돌려봐도 당 지지율을 누가 못 따라가고 있느냐. 후보들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후보들을 지지하지 못해요. 왜? 이종섭 전 장관을 국회로
사실상 도피시켰다는 표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가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부산인가 어디 시장을 가서 사과하던데요. 사과하지 마세요. 물가 그냥 잡으세요. 집권 여당이잖아요. 뭐 하고 있습니까? 34년 만에 과일값이 오르고 경제 성장률은 1.4%고 주식은 완전히 미국, 일본 헐황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좋지 않고요. 뭐가 제대로 국정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뻔뻔스럽게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수 정치에 몸담으신 분이, 정치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의 보수를 봐라. 자국의 군인이 해외 파병됐는데 사망했다. 끝까지 찾아낸다. 끝까지 모셔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보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상병 사망했어요. 해병대라는 글자 보이게 해서 이 어린 청년들을 허리가 나오는, 허리까지 물이 차는데 어떠한 안전장치 없이 떠밀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윗선 아니겠어요? 그 책임을 진다고 할 때 대통령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책상을 땅땅땅 치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경찰에 이첩하는 거 보류했습니다. 수사 브리핑 못했어요. 이게 지금 보수의 가치를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보수입니까? 이걸 어떻게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가장 연결고리가 되는 사람을 해외로 보낸다? 부르면 공수처 조사 받겠다고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브리스번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얼마나 걸리나? 9시간 반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공수처 과천에 있죠. 뭐 지금 과천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바다 건너 국외로 있으면서 조사를 제대로 받겠다뇨.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제대로 못 받았습니까? 해외 출국 금지는 왜 풀어달라고 그랬습니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인사검증하게 할 때 FBI 차용해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할 수 있다고 누가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에요. FBI 출장까지 다녀왔잖아요. 그러면서 체크리스트에 없어서 출국 금지된 사실을 법무부가 몰랐다? 대통령실이 알 수 없었다? 이거는 무능력한 거죠. 알고도 했다면 거짓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국정 운영하면 그러면서 표를 달라고 뻔뻔스럽게 나온다면요.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아주 확연하게 여론조사의 수치로 드러나요. 네. 어디 겁니까? 서울, 그러니까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금요일 날 나오는 거죠. 예, 12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결과가 오늘 아침에 공개가 됐는데요. 정당 지지율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이 37, 조국신당이 7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근데 서울은 그동안에 민주당이 약세였다고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서울이 지난주에 민주당이 24, 국민의힘이 45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오늘 발표된 게 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이 30. 오. 민주당이 뒤집었어요. 한 주 사이에 15%포인트가 빠진 거네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수도권에서. 예. 그리고 민주당은 24%에서 32%가 올라갔고요. 예. 이게 왜 굉장히 흥미롭냐면은 제가 쭉 봐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서울은 한 번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못 앞섰어요. 근래 계속 오래 들어가지고 계속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뒤졌어요. 계속 뒤지는 추세에 있다가 딱 한 주 만에 팍 하고 뒤집어진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겠어요? 이래서 국민의힘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인천, 경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는 원래 정권 심판원이 많고 그 심판원이 거셌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38, 국민의힘 32예요. 조국신당 7이고. 이거는 지난주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서울만 이렇게 톡 튀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효과 끝났고 이거 이종선 문제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공작이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이대로 가가지고 국민의힘이 이거 한두 주만 이렇게 움직이면 서울에서 그동안의 한강벨트 국민의힘이 이번에 해볼 만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선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가면. 저는요. 갤럽 여론조사보다 더 신뢰하는 제 나름의 조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정어리 지느러미 반동 횟수입니다. 이 지금 우리 정어리원들이 댓글을 이렇게 많이 달아주시고 또 이렇게 반응을 하시잖아요. 제가 느낌이 팍팍 와요. 뭔가 좀 심판해야 될 대상이 좀 잘 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면
그야말로 바다에 상어떼가 올려오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느껴지면 우리 정어리 의원님들이 조금 힘이 빠지세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음악이 둥둥둥둥둥 울리고 상어가 물러나는 그런 때가 되면은 얼마나 막 신나서 막 정어리 지느러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제가 그냥 피부로 느낀다니까요. 요즘에 보면 오늘 금요일인데 저는 이번 주가 제일 빨리 간 것 같아요. 정어리 TV 시작하고 나서. 이번 한 주에 얼마나 우리 정어리 애청자님들의 반응이 뜨겁고 활발하고 그랬는지요. 구독자도 하루에 막 4,000명, 5,000명씩 팍팍 올라가시고 어제도 27만을 넘었었어요. 지금 막 팍팍 올라가시고 동시 접속도 지금 22,000 넘잖아요. 이 막 느낌이 막 팍팍팍 오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뭐 저도 지금 수도권 표심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이 이종섭 사태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신상필벌을 거꾸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잘하면 상을 예.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게 정의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지금은요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감옥 보내고 못하는 사람은 호주 대사로 지금 보내니까 이게 좀 뭐 도주 대사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일국의 장관을 지냈다가 불명예로 퇴진해서 수사받아야 될 사람이 어떻게 호주로 특혜를 받고 우대를 받아서 대사로 나갑니까? 이 도주와 도망과 도피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전 이게 국기문란 사안으로 저는 또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요. 어떻게 출국 금지가 돼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 알면서 풀어줍니까? 그리고 외교부 장관도 이런 사람 어떻게 대사로 임명해달라고 대통령한테 올리고 또 대통령 결재를 합니까? 저는 이게 지금 범인 은닉죄에 해당이 되고요. 결국 이분들 다 지금 직권남용이라 해서 수사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아무리 우리가 신상필벌을 거꾸로 하더라도 정의를 굽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도 문제지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의의 끝판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사로서 어떻게 떴습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권력과 부당이 맞서 싸우면서 정의라는 이미지를 가졌고 또 특검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수사하면서 국민 편에 섰던 분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180도 국민을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피의자 이종섭의 도주도망 도피에 대해서 이거 협조한 장관들 저는 당장 총선 끝나면요. 이거 저는 이종섭 장관의 그 사안에 대해서 저는 법무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저는 탄핵으로 이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피의자 이종섭 호주 갈 때 못하고 갔어요. 그 1등석은 아마 MBC 기자가 동승해서 같이 가니까 눈치 보여서 못할 것 같고 비즈니스는 탔을 거예요 아마. 근데 도망가듯이 가더라고요. 출국도. 아니 근데 탔겠죠. 호주 대사 정도. 혹시 카지노라는 드라마 보신 분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최민식이 필리핀에서 잡혀오는데 돈이 있으니까 야 그래도 비즈니스 타야지. 근데 야 엄마 피의자가 어떻게 저 비즈니스를 타? 피의자가 비즈니스 타면 돼요, 신인기 변호사님? 아니 근데 진짜 공무원들이요. 업무를 태만히 해도 징계받고요. 수사를 특히 받는 공무원들은 직무 배제시키거든요. 그게 우리 공직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분은 어떻게 수사를 받는 사람을 공직자로 임명을 합니까? 정말 부정의 끝판왕이고요. 저희가 국민들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한 번의 국정농단, 국기문란을 넘어가면 또 다른 국기문란이 또 따라옵니다. 전 여기서 브레이크 걸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국기문란 행태는 끊어버려야 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이 재미가 붙었나 봐요. 명품백 문제가 관련해서 KBS하고 특별 대담하고 난 다음에 이거 공작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예. 그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더 악화되지는 않았거든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서사를 끼워 넣으면은 공작이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 지지를 하는 우리 보수 지지층은 흔들리지는 않을 거야.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우위에 있는 것 아니야? 최근에 그러지 않아도 모 인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대통령실의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명품백도 이렇게 서사를 우리가 끼워 넣으니까 국민들이 그 스토리에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공수처 문제 가지고 공원 유착이라고 하잖아요. 공수처하고 언론이 유착한 겁니다. 이거 공작입니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정면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안 먹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거짓말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히겠습니까? 아니 진짜 그거 한번 따져봅시다. 난 이걸 보면서 그래 너네들 그렇게 작전을 짰다 이거지. 근데 정말 대가리가 그거밖에 안 되니? 그런 생각이 참 들던데 이거를 이제 좌파가 놓은 덫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갖고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수처, 야당, 친야 언론이 결탁해서 하여튼 여기는 잘못하면 반성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말도 안 되는 짓으로 돌파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TV 출연을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나올 사안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 양반 TV 출연한 거 나는 회의할 때 이렇게 앉아있는 건 봤어도 인터뷰한 건 처음 들어봤어요. 외교관 출신이 아닌가 싶은데 장호진 실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이 문제에 대한 그 시비들은 주객에 전도되고 핵심이 좀 왜곡돼 있다. 왜 그러냐면 우선 공수처가 작년 9월에 이 고발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3개월 지난 12월에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는 전직 장관한테 출국 금지 조치를 건 거거든요. 그러고도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출국 금지 조치는 유효 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연기하면서 막상 조사는 안 한 겁니다. 근데 출국 금지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수사상 상당히 그 필요한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출국 금지를 길게 연장시키면서 적용한 것은 이건 어디 누가 봐도 이건 기본권 침해고 사실은 수사권 남용입니다. 그래요. 아니, 야 네가 나가서 막아봐. 그랬는 모양인데 일단 저 팩트부터 체크합시다. 장유미 변호사님. 공수처 잘못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니요. 왜냐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이런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신청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법무부가 풀어준 거예요. 아니 그 금지를 시켜놓은 거예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 제대로 받았으면 출국금지할 이유도 없거든요. 사실 원래 이 출국국 관리법에 따르면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좀 먼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수사상 필요가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 상황을 좀 판단하게 돼 있는데 공수처 판단은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도주 우려가 있고 해외로 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 조치한 공수처를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마 저런 해명을 계속 하면 할수록 더 스텝이 꼬일 거다. 그리고 이력을 한번 찾아봤더니 장호진 실장이요. 정통 외교관 출신이시네요. 그럴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럼 이런 인사를 국가안보실장. 예, 이제 그 국가안보실장이고 이종섭 전 장관 같은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게 과연 외교 정책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재판을 하는데 이 외교 공관장 자리를 뭐 매수하려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의 법률적 쟁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 자리가 원래 정통 외교관이 가는지 아니면 정무직으로 캠프에서 있었던 그런 정무공무원으로 해서 보낼 수 있는 자리인지 이게 주요한 국가일수록 사실 정통 외교관을 내보내는데요. 호주는 제가 보니까 대대로 정통 외교관을 내보냈던 자리인 건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출국 금지하는 건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라는 얘기 듣고 내가 웃음을 참지를 못했는데요. 진작에 다른 사람한테도 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출금 주체라고 말씀하셨던 거, 뭐 그거는 공수처에서 요청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한 겁니다. 뭐 그렇게 변명할 수 있다 치죠. 이게 100번 양보해서요. 지금 고발한 지 5개월 됐는데 조사도 하지 않은 아는 상태에서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걸 인권침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출금 사실을 MBC에 흘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공수처가 MBC에 흘려가지고 이게 이 공작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이재명 대표까지 얘기 안 가더라도 뭐 검찰이 수사하면서 피의 사실 줄줄줄줄줄 흘려주면서 온갖 혐의 다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가 나중에 결국 보면 실제로 기소하는 거는 쥐꼬리만큼 기소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그럼 검찰 수사하는 건 다 공작이네. 그렇지 않나요? 검찰 수사하는 건 다 공작이 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공수처에다가 갖다 들이댄 거 아니에요. 출금 사실 그 바깥으로 흘러나갔다고 해서. 뭐 공수처에서 흘러나갔는지 법무부에서 흘러나갔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자기도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 논리로 자기들이 칼자루 쥐고 남들한테는 막 잔인하게 칼 휘두르다가
어디 자기가 그냥 조금 스쳤다고 해가지고 죽겠다고만 땅바닥에 뒹굴러가지고 지금 어디 막 피 철철 흘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게 얼마나 이게 가증스러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저 장호진이라는 사람 목소리 처음 듣습니다. 저 국가안보실장인데 정말 그런. 첫 번째는 그 장호진 씨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 아닙니까? 총책임자 아닙니까? 아니, 국가안보실장이 이종섭 피의자에 대해서 그 수사 상황이 어떤지를 체크할 만큼 그렇게 한가합니까?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이종섭의 수사 사안에 대해서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종섭 피의자는 딱 한 명 아닙니까? 그 한 명 개인의 신상을 놓고 국가안보실장이 방송까지 나와가지고 저렇게 떠들어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심하고요. 자격 미달이다 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한 말씀만 보태면요. 수사가 지금 3달 되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지금 기본권 침해고 수사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역으로 여쭤보죠. 그 울산시장 그 감찰무마와 그 수사 하명 수사 그 논란 2018년도부터 수사해서 지금 6년째 하는 것 같거든요. 또 재수사한 다릅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6년을 했는데 이건 얼마만큼의 그러면은 기본권 침해고 특수사 원칙을 벗어난 겁니까? 수사권 남용 아닙니까? 3달도 벌벌벌 기는데 6년이면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재명 대표도 뭐 제가 진영은 다르지만은 저분도 지금 3년 넘게 수사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3년은 어떻습니까? 36개월이거든요. 그럼 3달 가지고도 저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기본권 침해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하는데 36개월은 어떻고 60개월은 어떻습니까? 저는 최소한의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논리가 정합적이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옮기면 안 되죠. 그게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긋지긋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한 개인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아니 이종섭 씨가 수사 받으면 될 사람이지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안보실장이. 전 저분은요 안보실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좀 저 말씀을 들으니까 제 확신이 듭니다. 안보를 맡겨놓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4시간 조사받는다고 출국금지 풀어줄 것 같으면 출국금지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남아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왜요? 그냥 이종섭 그 대사 이종섭 씨 들어오라고도 하지 말고 그냥 서면 조사로 끝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많은 분들이 슈퍼챗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이경수님 지난 2년 살만하셨습니까? 앞으로 3년 버틸 자신 있습니까? 4월 10일 반드시 투표해서 심판합시다. 잘못하면 몽둥이 타장님, 이종섭이 호주서 날라오면 날개 달고 옵니까? 아니면 비행기표 국세로 냅니까? 국세로 내면 역적이죠. 저희가 아주 궁금했어요. 이경수님 또 보내셨네. 못 살겠다 심판하자. 현양수님, 부산 시민들이여 난교에 찬 심판 못하면 난교의 도시가 됩니다. 딸바보 정 대표님이셨군요. 앵커님 이걸 꼭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연히 이재명 대표님 오송 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봤습니다. 피해자 대표님께서 이채양 명주를 듣고 오송 참사는 잊혀진 것 같아서 슬프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오송도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최명수님, 김성환님 쓰레기한테 너무 점잖게 비판하시네요. 저런 자한테는 수준 높은 비판도 아깝습니다. 잘못하면 몽둥이 타장님 또 보내시면서 정봉주 후보 공천 취소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은 신인규 변호사 영입하셔서 신변 출마시킵시다. 보스 형님 TV님 27,000원 슈퍼챗 보내시면서 정어리 TV 27만 축하합니다. 그러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변함없이님께서 3만 원 보내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 30만으로 만납시다. 그러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닥터 이브님이요. 오염수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이채양 명주 이러다간 8만 대장 정도 쓰겠네요. 잘못한 게 한둘이어야죠. 그러네요. 아유. 부엉부엉님 AEDTH 50 이거는 화폐 단위가 어떻게 돼요? 두바이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와. 두바이 화폐 단위 좀 김성환 알겠습니다. 좀 찾아봐 주세요. 검색에 대가 AEDTH 두바이 디르함. 아 DH가 디르함이군요.
두바이 화폐 단위는 디르함이군요. 50 디르함. 50 디르함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기하다. 멀리 와. 아까 태국 또 미국 호주 이렇게 오늘 아침엔 또 뉴질랜드에 계시는 애청자님한테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두바이에서도 이렇게 성원해 주시는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는요. 촌놈 마라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주가 조작. 주가 조작. 그러면 이체 양명주로 합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수근 상경의 희생에 따른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이체 양명주. 온 국민이 잊지 말자 이체 양명주를 외치면서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농단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이채양명주 5대 실정을 심판할 것입니다. 예, 이은주님. 이체 양명주 본산의 자부심으로 더 힘내서 화이팅 합시다. 잊지 말자 이체 양명주. 예. 이거는 지금 얘기해도 되나요? 이게 비밀인데. 제가 이재명 대표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체 양명주 언급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우리 정어리 TV가 거기 본산이라고. 우리 정어리 TV에 오셔서 이체 양명주 한번 얘기하시라고 답장은 왔어요. 네, 한번 기대해 봅시다. 부담을 줘야지. 그리고 김영우님 오늘 참치 배송 오네요. 주말에 즐겁게 먹겠습니다. 그러셨고요. 이종섭님 아까 보내셨는데 우리 선배가 한박집 오픈했는데 식당 이름이 이체 양명주래요. 와, 너무 발 빠르시네. 와, 대단하시네. 오는 손님들 설명 열심히 하고 있네요. 와. 이종섭님, 이체 양명주 식당 오픈하신 곳에 제가 디퓨저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요. 우리 이메일로 하나 주소랑 위치 알려주십시오. 훌륭한 식당입니다. 저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강경호님 오늘 참치 배송 온다 해서 기다려집니다. 저녁에 복분자 곁들여서 맛있게 먹으랍니다. 지금 여러분 드시고 계시는 생참치가 어떤 참치인지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겁니다. 우와. 진짜 크다. 사람보다 더 커요.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생참치가 잡혔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다른 데는 안 줍니다. 우리 정어리 TV 애청자님들 그리고 정어리몰 회원님들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생참치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입맛 도네요. 자, 먹는 것 여기까지 하고 제가 앞부분에 촌놈 마라톤 얘기했잖아요. 마라톤 아무나 뛰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김성환 평론가는 좀 달리기를 좀 하실 것 같은데 좀 달리죠? 조금씩요. 네. 그쵸? 한 번도 마라톤 나가보진 마라톤은 않았어요. 안 한 번 좀 나가봤고. 나가보려고 목표를 지금 잡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마라톤과가 아니라서. 근데 이제 주변에 마라톤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나이 들면 이제 관절도 약해지고 그래서 잘 안 뛰고 그러시지만 처음부터 42.195 절대 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유,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뭐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해서 5km, 10km 단축 마라톤, 하프, 그리고 이제 또 풀코스 도전해서는 레벨에 따라서 뭐 또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촌놈 마라톤이라고 처음에 막 앞장서 달리다가 르르 쓰러지잖아요. 지금 한동훈 하는 거 보면 다 그래요.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네. 제가 어제 부산에선가 유세하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영혼이 없는 멘트를 날리고 있더라고요. 한번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부산을 책임집니다. 저희는 부산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부산에서 새로운 정치를 출발할 겁니다. 여러분,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신은기 변호사님. 네. 저 말에서 영혼이 느껴집니까? 뭐 일단 목소리도 좀 작게 들려서 잘 들리진 않았지만 뭐 새로운 정치를 부산에서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 아까 제가 장예찬 후보의 막말 조금 소개해드렸잖아요. 막 계속 들어옵니다. 제가 방송 시간 때문에 실수도 하고 지금 뭐 소식 전해드리면 장만대장경을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장만대장경. 하도 말을 뱉어놓은 게 많아가지고 아예 대장경이 지금 나올 정도면 이건 거의 뭐 위인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근데 무슨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부산 시민들 앞에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저는 한동훈 위원장 많이 지쳐 보이시고 힘들어 보이는데 좀 본인을 돌아봐야 되는데 지금 장예찬 후보를 공천해 놓고 새로운 정치 운운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로 발언을 하면은 이게 약간 내부 자아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돌아보셨으면 하는 권면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마라톤 얘기도 하셨잖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뛴다는 걸 상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처음에 조금 빨리 걷기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뛰어져. 좀 뛰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 전체 만만하게 봤잖아요. 저 내가 가면 그냥 뭐 바로 정리가 되고 여의도 문법 이런 거 아무 필요 없고. 그렇죠. 그럴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마지막 가면 갈수록 지금 와가지고 힘 빠지고 약발 다 끝났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우성을 치는 상황이 되니 지금 몸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문제는 미천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네. 그러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잡아먹어요. 정치판은 그래요.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 위세를 알잖아요. 일단 누가 이렇게 꽂았는지 알고, 그것도 그 꼬라지도 알고, 또 잘못하다가는 또 안 좋으니까 아마 다 이렇게 있죠.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미천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천 드러나는데 그게 나한테 피해가 될 것 같잖아요. 가만히 안 있죠. 그 토사구팽이 조어가 그러니까 사냥개 풀어서 써먹다가 이제 삶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냥개의 운명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인생을 통해서 아마 배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이제 힘이 빠진 모습이 보이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일단 본인이 너무 많은 이 정치적 지분과 무게중심을 본인 쪽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요. 이 리스크 관리가 안 됐는데 본인이 힘이 빠지고 피로감이 높아지고 사람들한테 아주 식상하다고 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전체적인 판세가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지역에 내려갔으면요. 또 지방선거 대선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총선은 각 지역별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는 거기 때문에 후보의 어쨌든 압도적인 장점 이런 거를 내세워야 돼요. 근데 왜 나가서 본인 대선 가도처럼 본인이 중심에 있습니까? 후보들이 뒤로 빠져 있고요. 이것도 전략상 상당히 잘못됐고 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자기는 총선 때까지만 하고 정치 재미없어가지고 이제 뭐 그만둘 거다라 이게 야는 얘기를 하다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위기감을 느끼는구나라는 말을 이 워딩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4월 이후에도 정치하는 한동훈 보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총선이 본인 정치할지 말지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선거입니까? 이렇게 어떻게 오만한 이야기를 유권자들한테 합니까? 이제 이미 한동훈에 대한 평가는 일단락 됐습니다. 뭐 여의도 사투리 운운했죠. 그래서 그러면 대안으로 이야기한 게 조롱과 희롱과 능멸의 언어였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일단 한 페이지를 넘어갔다. 그리고 좋은 평가는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바지 사장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것처럼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바지 사장한테 잠깐 맡겨놓고 뭐 돈 잘 벌면 야 그럼 도로 내놔 그냥 내가 운영할 거야 이렇게 할 거고 돈 못 벌면 저리 가 그러고 잘라버릴 거란 말이에요.
한 위원장이 이걸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만 얘기하시니까 이것 제가 어저께 보고 참 충격을 받았는데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죠. 제가 KBS 후배라서 좀 개인적으로 압니다만. 그러시군요. 예, 나는 근데 이 친구가 정보사 나왔는 줄은 몰랐어요. 뭐 군대를 어디 나왔는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렇게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MBC는 잘 들어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 사건을 기억하죠. 오홍근 기자 테러 사건이라고 아마 중앙경제인가? 네, 중앙경제 출신. 경제부장인가 전신이니까 사회부장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칼럼을 군을 비판하는 글을 썼죠. 그랬다가 출근길에 테러를 당해가지고 허벅지에 아주 깊은 상처를 입었는데 회칼로 찔렀어요. 그것도.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수사해 보니까 정보사, 군 소속 그자들이 그런 짓을 했는데 그걸 왜 이야기를 했는지 나는 절마가 왜 저러지? 아무리 농담이라고 해도 그러면서 야 이거 정보 보고 하지 마 그랬다고 그러는데 기자 출신이라서 이제 기자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요 부적절을 넘어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오만 얘기하셨잖아요. 이 친구가 거기 가가지고 오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이전 모습을 아시니까 아마 더 비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방심위에서 저 미세먼지 1 있잖아요. 예. 그거 법정 제재로 가기 위해서 의견 진술 결정했잖아요. 좀 그거하고도 맥락이 맞닿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이제 공수처가 출국 금지 조치했다는 것도 MBC가 처음 첫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MBC 잘 들어. 그런 다음에 과거 테러 사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대통령실 분위기를 지금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수석이 지금 보여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 MBC 너네 가만 안 둘 거야. 그렇죠. 이렇게 지금 경고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핵가닥 한 거예요. 네. 핵가닥해서 지금 그쪽이 정상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사 시절 했던 말 그대로 들려드리고 싶은데 뭐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황상무 수석이 하는 말은 거의 깡패 수준의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에 대해서는 뭐 회칼까지 떠올리면서 협박하고 국민들은 얘기하면 입 틀어막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언론을 차단시키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런 식의 독재 유사의 형태를 띠는 거 저는 민주공화국 시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고요. 매우 위험 수위까지 전 차고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한 발언 중에 더 심각한 발언이 있어요. 사실은. 이 발언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도 발언한 게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에 4-5번이나 다시 뭉쳤는데 훈련받은 누군가 있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MBC가 보도를 했고요. 배후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순 있지라면서 북한군 개입 가능성을 말하면서도 다만 증거가 없으면 주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니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난 다음에 증거가 그럼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수석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은 수석이 말한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런 인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이 인식이 지금 국민의힘을 지배하거나 아니면 지금 대통령실 사람들도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도태우 변호사 그러지 않아도 문제가 됐는데 전 이거 그러니까 다 뭐 문제지만 5.18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버젓이 얘기를 합니까? 아무리 비보도라고 하더라도 이건 비보도를 당연히 깨야 되는 거고요. 기자들은 뭐 비보도 자기가 다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석급 되니까 그냥 아니 뭐 나 이름 밝히지 말고 또 뭐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얘기는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또 솔직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인식을 그냥 기자들 앞에서 얘기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수석. 이거는 본인은 농담조로 얘기했던 취지인 것 같은데 농담 아니고요.
협박이라고 합니다. MBC 잘 들어라고 여러 언론사가 있는데 MBC를 콕 집어서 얘기했죠. 이 정권과 대단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날리면 바이든뿐만 아니라 지금 MBC 쪽에서 진행 중인 소송만도 상당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정부와 관련해서. 그러면서 회칼 테러를 이야기합니다. 언론인의 입을 막기 위해서 칼로 위협을 했던 사건을 희희낙낙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게 현재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 수석의 수준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의 돌출 발언이라고 무마하고 넘어갈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류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런 말을 꼭 집어가지고 특정 언론사한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내부에 있으니까 최소한의 조심성도 없는 겁니다. 언론을 어떻게 대하는지. 스웨덴 다양성 평가위원회인가요? 거기서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로 전환된 국가 중에 한 곳으로 분류를 했어요. 이게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재로 가고 있다고 해외에서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아주 정확한 진단이었다. 정말 딱 맞아 떨어지는 분석이었구나.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다수와 소수의 교체 가능성이에요. 이 교과서에 다 나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수파들에 대해서 지금 다수가 됐다 그래가지고 권력을 잡았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지금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그 선들을 지금 계속 넘고 있고, 아니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이면은 간부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다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강한 위세와 힘을 가지고 기자들에게 만나서 이런 말을 한다? 정말 저는 넘을 수 없는 선을 지금 계속 윤석열 정부는 넘고 있기 때문에 이채양명주를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게 아니고요. 늘 넘어 있었던 거예요. 늘 넘어 있었고요. 이게 원래 윤석열 정부의 본 모습인 거예요. 윤석열 정권에. 근데 잠시 한동훈 효과에 우리가 좀 취해 있었던 측면도 있고, 정치권 공천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가려진 측면이 있어서 언론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었기 때문이에요. 잠시. 그러니까 잠시 시선을 다른 데 돌리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다시 선거 가까워지니까 다시 들여다보니까 더 이렇게 돋보이는 것뿐이다.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여론 나빠진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실체를 보수 언론이 더 열심히 이번 주 내내 폭로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인천에 출마한 후보 말이 저는 이게 딱 맞는 말이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2번 찍어야지라고 마음 먹고 장 보러 갔다 오면 마을 바뀌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유권자들이 그걸 국민의힘 지지자겠죠. 그 지지자가 국민의힘 후보한테 와가지고 그런 하소연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2번 찍겠습니다. 2번 찍어야지 마음 먹고 갔다가 장 한 번 보고 오면 못 찍어. 난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 이게 국민의 밑바닥 민심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확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도 지금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 지방 권력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가뜩이나 이런 견제 심리가 발동이 되는 건데, 국정 운영하면서 선거 앞두고서도 계속 이종섭 피의자 이종섭 문제 나오죠. 물가 얘기 나오죠. 황상무 수석의 이런 평가에 가치도 없는 발언들이 튀어나오죠. 장례찬 막말 나오죠. 이거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거기다 한동훈 위원장 지방 다니면서 계속 기분 좋아가지고 그전에는 신나서라도 얘기했다가 지금은 풀도 꺾였어요. 좀 측은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데 어떻게 선거를 관리합니까? 결국에 저는 국민들께서 이채양명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권력 쏠림 현상,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지만은 너무나도 잘못한 게 지금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심판을 넘어서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권력자에 대한 저는 응징선거가 돼야 된다. 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현명한 국민들은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의대 정원 문제 원래 윤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가는데 제일 큰 기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총선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아는데 2,000명 그냥 확 밀어붙였던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들은 이미 현실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까 갤럽 조사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인식 조사가 있었어요. 같이. 궁금하네요. 정부가 의사계 반발, 의료 공백 등의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이전 같으면은 잘하고 있다는 아주 응답이 높았죠. 이번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8.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9가 나왔어요. 뒤집어졌구나. 네. 예. 그러니까 정부한 대로 2,000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7. 이전은 훨씬 높았거든요. 한 60, 70 가까이 나왔는데 규모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41. 정원 확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6.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도 갤럽이에요? 네. 예. 갤럽에.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봐 걱정된다라는 응답이 69. 걱정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이 나왔어요.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무리 눈에다가 뭔가 콩깍지 씌우고 뭐 마취시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 가면 갈수록 국민들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점점. 제가 지난번에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인터뷰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여러 차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눴대요. 의사협회하고 정부하고. 단 한 번도 2,000명 얘기 나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정말 믿기질 않았어요.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접 대화에 참여했으니까. 그랬다가 느닷없이 1년에 2,000명씩 10,000명 이러면은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심각한 것이요. 지금 의사 선생님들과 전공의들이 집행정지 소송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의 정원, 이거 교육기관 아닙니까? 이 정원을 정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권한 자가 행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논리를 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행정도 좀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권한 없는 자가 막 발표하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도록 만들고 있는 의료시장 뽀개기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처음에는 의사들 기득권 아니야? 기득권 밥그릇 저항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다가 내용을 다 헤쳐헤쳐 보니까 권한 없는 사람이 저렇게 정하고 있네.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 오히려 의료시장을 마비시키는 대통령이네. 여기에 대한 이제 평가가 저는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런 지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번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변곡점이 언제라고 봤냐면은요. 교수들의 그 입장 맞습니다. 변화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함께 느끼겠죠. 그런데 전공의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그런데도 이제 정부는 얘네들 반발해도 이거 기득권 층이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면은 괜찮을 거야. 그리고 지금 분위기도 좋잖아. 막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대화를 해가면서 풀려고 해야지 그냥 도취돼가지고 이것도 도취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막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서울대 교수협의회에서도 그런 중재안을 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람직한 의사 증원이라든지 의대 정원 확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외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한번 물어봐서 결정합시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 의사들, 교수들까지도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병원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지금이야 뭐 전공의들 교수들이 대신 맡고 있고 또 뭐 군의관 공중보건이 투입해서 한다고 하지만 교수들까지 이제 파업을 해버리면은 당장에는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거는 말할 수 없는 난리가. 근데 지금 그럴 형편이 됐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1년 늦춘다고 뭐 큰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는데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누가 더 합리적이고 누가 더 상식적입니까? 장희민 변호사.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서 요즘 그래요. 아프면 큰일 난다고 그럽니다. 병원 갈 일 생기면 정말 위험하다고 그래요. 이런 강대강 대치 어떻게 누구 책임이 큽니까? 지금 뭐 민주당의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도 그렇고 그러면 제3의 기관에 아니면 좀 차근차근 높여가는 것을 함께 좀 의논이라도 해보자. 아마 안 받을 겁니다. 왜? 지금까지 끌고 와서 정치적 재미를 봤거든요. 그리고 총선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기까지는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정치적 동인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하는 걸 보면요. 그러면서 군의관, 공중보건이 데려다서 이 대타로 넣겠다고요? 그럼 그 군의관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 공백은 누가 메우나요? 그리고 공중보건이 지금 무의촌이라고 해서 의사들이 없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주민들 건강은 누가 책임지나요? 대단히 무책임합니다. 의사협회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공식 지지 선언하고 이러기도 했죠. 본인의 지지층조차 이런 거친 국정 운영으로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제가 해병대 예비역의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해병대 예비역 중에 최상병 사망 사건에 너무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시는 거죠. 본인 후배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들 지지층조차 놓치는
패착이다. 이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행정의 영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건데 아니 잼버리도 그렇게 엉터리 행정을 했고 엑스포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는 행정을 했고 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썼다고 하는데요. 의료 문제에 한해서만 제가 대입을 해보면요. 면허 정지 처분 즉각합니다. 압수수색 합니다. 소환 조사합니다. 이게 행정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환자들의 피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고려해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받을 수 없는 숫자를 던져놓고 안 받아? 그럼 우리 압수수색할 거야. 면허정지 처분 신세 평생 조질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행정을 하는데 누가 말을 듣습니까? 근데 이게 비단 여기만 그렇나요? 뭐 그 졸업식장에서도 항의를 하면 입 틀어막고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까? 입틀막을 지금 몇 번째 봅니까? 이건 행정도 아니고요. 이거 수사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뽀개기 위해서 지금 정권을 잡은 것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좀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이 부분도 꾸짖고 계신다. 저렇게 봅니다. 합니다 관련해서 네. 재밌는 댓글 어제 하나 어젠가 그젠가 올라왔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뭐. 민주당의 캐치프레이즈하고 국민의힘 캐치프레이즈를 합치면 네. 민주당은 정권 심판, 국민의힘은 합니다. 합치면 정권 심판합니다가 된다고. 하나로 하면. 근데 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끄럽잖아요. 원래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거든요. 시끄러우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와글와글 나오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나의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배우잖아요. 또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정부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갈등 관리거든요.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 이거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권들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할 것인가, 그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노련함에 따라서 정부가 유능한지 무능한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번 의대 정원 문제도 진작에 이렇게 정원 문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좀 치밀한 정부 같으면 간호법도 그렇게 무모하게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됐던 거였었잖아요. 지금 간호법 다시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즉흥적이라는 게 드러납니까?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 재보궐선거 이후에 갑자기 꺼내놓고 난 다음에 그냥 막 밀어붙이고만 있잖아요. 어느 한쪽이 백기투항해야지 이거는 관철하고 이기는 거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그 무모하고 즉흥적인 어떤 스타일이 그대로 이런 국정에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관리 못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에는 국민들이 찬성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들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건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잘못, 이치학명조 우리가 심판하자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지금 민생을 어떻게 파탄내놨습니까? 콩이맘님이요. 지금 자영업자들 난립니다. 살 수가 없다고.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네요. 저희도 건설업 하는데 크린 사업 예산 다 삭감돼서 진짜 미치겠네요.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 보니까 지금 그 문 닫는 부도난 건설업체가 엄청나게 몇백 개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 휴폐업이 지금 말로 할 수가 없고 아주 나라 경제가 경제에 신경을 써야. 저는 최근에 들은 말 중에서 정말 가장 분노가 터졌던 게 선거 앞두고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금 민생 토론인가 뭔가 하잖아요. 이거는 참 해도 너무한 거죠. 정말 나 참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까 싶은데 더 뻔뻔한 게 그거 너무 심하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해명했는지 아십니까? 수혜자 중심. 아니요. 자나깨나 대통령이 민생만 신경 쓰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확 그 주둥이를 어떻게 그냥 쳐버리고 싶던데. 어제 전남 무안에 처음 갔잖아요. 호남에 처음 가가지고. 20번째 만에 갔어요. 네. 가가지고 이제 또 뭐 깔아준다고. 아우토반을 만들어준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지금 아우토반 만드는 게 급합니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뒤늦게 또 지난번에도 농축수산물 지원금 얼마 한 600억인가 얼마 하겠다 그래놓고 갑자기 오늘 또 1,500억이라고 물가 때문에 민생 때문에 다 죽겠다는 소리 나온다고 또 수도권 후보들이 난리를 치니까 즉흥적으로 또 이런 얘기를 꺼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땜질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니까 지금 방향성도 모르고 국민들은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뭐야? 지금 뭐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원래 먼저 선반영되거나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좋아진다는 기대가 있어야 호주머니에서 돈도 꺼내가지고 쓰고 그러는 거지. 기대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두려웠고 불안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돈을 꺼내서 쓰겠습니까? 오늘 제가 촌놈 마라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어떤 분이 또 걱정하시더라고요. 촌놈 비하하는 거 아니냐고. 요즘 촌놈이 어디 있어요? 옛날 표현이니까 그런 거죠. 정말 그 얘기를 제가 한 이유는요. 이렇게 물정 모르고 정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국민 눈높이 맞출 줄도 모르고 그 자리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 다시 뽑는 실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간절히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촌놈 마라톤 하면 큰일 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준비돼 있는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봐야 합니다. 본인의 불행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나라의 불행이고 국민의 불행입니다. 이미 2년 우리는 충분히 겪었습니다. 앞으로 3년 남았는데 견뎌내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선택 잘 해야 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하지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릴 댓글 선정 3분 했습니다. 닥터 이브님, 오염수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치학명주, 이러다가 8만 대장경도 쓰겠어요. 그러셨던 분이고요. 남궁광수님, 그동안 언제 백앵커님 생방을 보나 그랬는데 오늘이 그날이네요. 며칠 전 이치학명주를 구입해서 지인들께 선물하면서 구독 요청도 했지요. 제 나이가 76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남궁광수님, 닥터 이브님, 이치학명주 디퓨저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메일로 해주시고, 아까 소개했던 이경수님도 오늘의 댓글로 선정했습니다. 히메나님은 혹시라도요, 이메일 보내실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분 중에 드리고 싶은 분 주소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애국에 계시는 분인데요. 해외 교민입니다. 영사관이 없는 곳에 살아서 휴가 내고 호텔 잡고 비행기 타고 재외국민 투표하러 갑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걱정되네요. 저 같은 사람도 힘들게 투표하러 가니까 우리 국민들 꼭 투표하세요.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서 다시 우리나라 살려봅시다. 저는 외국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이 이런 글 보냈을 때마다 그냥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슈퍼챗 추가로 보내주셨는데요. 자유인님, 불가에서는 이 생에 죄를 지으면 다음 생에 더 많은 고통 속에
산다고 합니다. 이 정부는 그런 것도 모르나 봐요. 보스 형님 TV 그렇게 뛰다가 뚜껑 벗겨진다. 예. 보스 형님 TV는 항상 저를 웃겨주십니다. 슈퍼챗으로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시고 힘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말 동안에 좀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이번 주말에도 사람들 만날 때 야 우리 함께 하자. 함께 해서 세상을 바꾸자 라고 많이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변함없이님 말씀처럼 다음 주 월요일에는 30만으로 만나서 시작하고 싶고요. 4월 10일 41만 명 구독자 함께 해서 세상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기 후원 가입해 주셨는데요. 액수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렇게 정기 후원으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정어리TV 큰 힘이 됩니다. 정어리몰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추천해 드리는 뭐 참치라든지 또 디퓨저 이런 것도 많이 구입하시면 우리 함께 힘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써니님 30만 명 향해 고고 굿타임 그러셨는데 고맙습니다. 구민수님 방금 정어리 회원 정기 구독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장유미 변호사님, 김성환 평론가님, 신인규 변호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